직장 때문에 처음 서울에 올라와 혼자 생활하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낯선 타향살이와 회사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어느새 내 머릿속엔 부정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외로움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이 늘어났고 점차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어느 밤 나는 정말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유서를 쓰고 손목을 긋기 위해 칼에 손을 댄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할머니 전화였다. 눈이 나빠 혼자서는 전화 못 거시는데? 처음엔 연락을 좀 하라느니 일은 괜찮냐느니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다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기운이 없는 것 같구나. 감기라도 걸렸니? 할미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어주마.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밥 꼭 챙겨 먹고. 나는 칼을 던져버렸고 밖에 나가 잔뜩 밥을 사 먹고 돌아와 잤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핸드폰은 진동 모드인 채였다.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 밤이었다. 부엌 옆 창문에 아이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다. 딸이 만졌나 싶어 닦아봤지만 닦이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손자국은 창 바깥에 찍혀 있었다. 불현듯 이곳이 4층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당연히 밖에서 아이가 손자국을 찍을 수 있을 리 없다. 그 손자국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딸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언니와 논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 혼자 가상의 친구를 만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히 아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결국 급하게 무리해서 집을 옮겼다. 그리고 수소문을 통해 신부님을 소개받았다. 신부님의 이야기로는 종종 아이들이 무심코 령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딸에게 이끌린 령이 마침내 나에게 존재를 드러내며 손자국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내게는 아직도 그 집이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인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서 사진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닥 어렵지 않은 일에 보수도 후한 편이라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첫날 PC가 한 대 주어졌고 담당자가 설명해줬다. 미리 들은 대로 사진 일부를 잘라내거나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아, 그리고 혹시 말인데 그게 찍혀있으면 지워버려. 담당자는 설명을 마치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거라니? 그의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갔지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금방 알게 되었다. 사진 속 어두운 곳에 눈만 덩그러니 보인다던가 발밑에 수상한 그림자 등등 체감상 5-6장에 하나는 그게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꺼림칙했지만 한동안 작업을 계속하니 익숙해져 갔다. 심령사진을 고쳐나가는 사이 나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모니터 안에 마주한 그게 나를 주시하는 걸 느꼈다고 해야 하나? 일을 마치고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해준 이야기 중 나는 그게 가장 무서웠다. 액땜이라도 하려 사무실 문 앞에 소금을 두면 사흘 만에 새까맣게 변해버린다고. 여행의 취미인 나는 여름휴가 때 이곳저곳을 짧게 돌아다니곤 했다. 휴가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거의 일주일간 비어있던 방에 들어오니 찌는 듯 더웠다. 나는 에어컨을 켜놓고 샤워를 한 뒤 맥주캔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엄청나게 울려 퍼졌다.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본 나는 눈을 의심했다. 벽에 매미가 10마리 정도 붙어 있었던 것이다.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딱히 벌레가 무섭지는 않았다.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것일까? 화장실의 환기구? 나는 벽에 붙어있는 매미에게 다가갔고 곧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매미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벽에 핀으로 꽂혀 있었던 것이다. 소리를 냈던 녀석 외에 다른 놈들은 이미 죽어 바싹 말라 있었다. 우선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매미마다 죽은 상태가 다른 걸 봐선 누군가 며칠 동안 집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매미를 보면 아마도 그날 아침까지도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오래전 친구와 함께 뒷산 깊은 곳 폐가에 간 적이 있다. 우리는 잠시 망설이다 폐가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 방 저 방 둘러봤지만 딱히 별것은 없었다. 그냥 낡은 벽장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벽장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안에 웬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생각도 못한 광경에 나는 공포보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벽장 문에 손을 댄 순간 여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 여자 얼굴을. 눈에는 눈알이 없어 마치 검은 구멍 같았고 기괴하게 벌린 입안에는 이빨이 없었다. 게다가 얼굴 전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를 버리고 도망쳤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냉정을 되찾았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내 방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조용히 옷장 쪽으로 눈을 돌리니 살짝 열린 문 틈새로 눈알이 없는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가끔 기묘한 구조의 집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집은 대개 증축이나 개축 과정에서 본래의 구조가 달라진 것들이다. 그 집은 단층집으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주인은 집을 철거하고 빈토로 남겨두겠다는 듯 했다. 작업을 진행하다 사방에 타일이 붙어있는 방이 나왔다. 처음에는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 방에는 변기는 물론 배수구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괴상한 건 어디에도 문이 없다는 것이었다. 입구가 아예 없는 고립된 공간.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계속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집을 허물었다. 그렇게 철거된 집은 지금도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그곳을 볼 때마다 집주인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는 걸 막기 위해 집을 철거해 빈터로 남겨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